네, 오늘도 경제 전문가를 모시는 박소 기자의 보이는 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의 새로운 리서치 센터장 김영우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반도체의 전문가로 이미 유명하신데 네. 이번에 이제 센터장까지 되셔가지고 그 경제 전반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삼성전자 이야기를 누구나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겠는데. 인텔이 제쳤다. 네. 이거 진짜 이런 날이 오나 싶었는데 이 인텔이 제쳐서 매출 세계 1위에 등극했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올랐는데 이 호실적의 이유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그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제 그 잠정 실적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과연 삼성전자가 어디서 이렇게 실적이 좋았을까? 근데 뜯어보면은 반도체에서는 안타깝게도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쪽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좋았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호실적을 견인한 거는 사실은 스마트폰 쪽의 IM 사업부가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고 그 이제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전 쪽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좀 세트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았고 부품에서는 좀 디스플레이 쪽이 오히려 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인텔을 제쳤던 건 과거에도 제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좀 나빠지면서 역전됐다가 이번에 재역전이 됐는데 사실 그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안 좋았습니다. AMD 때문에 오히려 마켓쉐어도 그렇고 좀 역전되는 그림이 많이 나왔었는데 하반기는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르니까 뭐 기본적으로 호실적도 유지는 될 거고 하반기에도 1위는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좋은 소식으로 깔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그동안 뭐 원래 10만 전자 가자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7만 전자, 그러니까 7만 원대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랑 동반 반등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장주가 귀환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하반기까지 그래도 메모리 괜찮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상승세로 갈 수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좀 분명히 많이 이제 보이는데요. 일단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은 세 가지로 일단 저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06원에서 1,159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졌죠. 절대 주가가 이제 마이크론 대비해서 훨씬 더 싸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AMD가 3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중국 쪽의 규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좀 중국 쪽에서 워낙 지금 증시가 좀 혼란스럽고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인도, 대만, 한국이 동반 상승하는 그림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오는 약간 반사수혜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 본격적으로 이제 업황이 올라가서 상승하는 걸로 보기에는 지금 조금 우려는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환율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 지금 $1 환율이 1,000원에서 만약에 1,100원이 됐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때 고평가입니까? 저평가입니까? 같은 위치에 1,100원이 됐다 그러면 저평가죠. 왜냐하면 실적 기준으로는 달러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더 커질 텐데 절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달러로 사게 되면 더 싸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메리트가 좀 높아지는 그림인 거죠. 1,100원짜리를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율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실적은 좋아지는 데 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반도체 하면 항상 이제 슈퍼 사이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간의 호황, 장기간의 불황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슈퍼 사이클이 그러면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슈퍼사이클은 사실은 2015년부터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 주요한 업체들은 다 M&A를 통해서 되게 간소화가 됐었고 2015년에 이제 IoT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제 시작하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그림은 아주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와중에서도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게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하나의 이게 선으로 올라가는 주가는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웨이브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하.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그 삼성전자 월봉을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 월봉을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코스닥 주식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쭉 올라가지만 월봉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월봉은요 일단 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12개월 정도는 횡보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하면은 이제 낙타 그림처럼 이렇게 네, 올라가게 네.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쭉 올라갔다가 사실은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있죠. 횡보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딱 월봉으로 보면 딱 지금이 딱 쉬는 시점으로 네, 보시면 될 네, 것 네.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게 이제 또 피크아웃 이야기가 네, 네, 나올 네. 수밖에 없습니다. 피크아웃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 메모리 가격이 쭉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상승률이 거의 뭐 20% 중후반 정도로 DRAM 같은 경우에 올랐는데요. 그렇죠. 엄청 올랐죠. 근데 네. 3분기는 아마 10% 넘기기가 좀 쉽지 않을 거고 아하. 4분기는 아마 뭐 한 3에서 5%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면은 그럼 내년 1분기는 어떡하지라고 하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게 피크아웃이라고 그걸 하군요.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슈퍼사이클이 지금 슈퍼사이클의 그 주기에는 들어와 있으나 그렇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피크아웃의 우려는 좀 있다. 그렇죠. 웨이브상으로는 이제 좀 하락이 우려되는 시점이고 왜 아직 올라가는데 벌써 반영되느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근데 주식시장은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림이 선행하기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네. 지금 보면 딱 금년 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가 좀 모멘텀이 가장 안 좋을 타이밍입니다. 네. 그 칭화윤이나 이런 저희 아까 중국 규제하셔서 네. 하신 말씀인데 그 칭화윤이 이런 데는 또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의 반사 이익은 없는 건가요? 충분히 반사이익은 클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네. 근데 중국이 이대로 칭화윤회를 죽일 거냐. 그래서 이건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든 오히려 반대로 돈을 더 넣어줄 가능성이 있고 그래요. 경영진을 교체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긴 뭐 거기가 이제 거의 준 공기업이잖아요. 이 칭화유니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유니SOC라는 회사도 있고 유니스플렌도라는 회사도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YMTC 말고도 중요한 기업들이 칭화유니그룹에 많이 소속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이제 유니스플렌도나 이제 이런 기업들은 지금 알리바바 인수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네. 참 중국은 큰 그림 그립니다. 지금 사실 그 중국의 지방 정부가 원래는 반도체 굴기를 그렇죠. 이렇게 네네. 끌어주는 그림이었는데, 근데 이제 한 최근 2, 3년 동안 반도체 굴기에다 돈 넣어서 캐시 아웃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장도 했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고 했는데 그동안 반도체에 넣어서는 돈이 들어온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정부에서 더 밀어주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혹시 아니면은 이 최소한 중국 내에서라도 전국에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테크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텐센트나 이제 네.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그러면 거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일단 유니스플렌더라고 하는 칭화 유니그룹 계열사는 이제 그쪽에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네. YMTC는 이제 뭐 각종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가 네, 네.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부채를 더 일으켜주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증자하는 방법이 네. 훨씬 좋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 교체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삼성도 그 이쪽 네. 부분에서 저기 일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삼성 SDI 전략기획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2차 전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이 시장을 좀 뛰어들겠다 이런 것들 네. 그림 그렸던 분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2위를 지켰어요. 네. 근데 중국의 CATL 네.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 CATL과 격차가 좁혀져서 네. 그러면 LG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시장은 아무래도 또 이제 뭐 특히 2차 전지는요 성장성이 아주 세기 때문에 사실 네. 매출 그로스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가 더 이제 관심이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신공장을 누가 더 많이 짓느냐, 이제 그리고 신규 수주가 얼마나 많으냐에 대해서 더 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오히려 삼성 SDI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친정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스텔란티스라고 그 네. 뿌조 시트로엔 그룹하고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이 합친 쪽, 네. 이제 이쪽이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네. 잘 보시면 뿌조 시트로엔 유럽 차인데 미국에서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네요. 피아트도 보기 어려워요. 거의 못 봤죠. 네. 네. 즉 크라이슬러의 이 딜러망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키워야 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럼 크라이슬러가 준비가 잘 됐느냐? 잘 안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폭스콘하고 손을 잡습니다. 네, 중국. 네, 그래서 폭스콘이 지금 EV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네네. 사실은 이제 LG하고 매그나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립을 해주는 그림인데 네. 거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좀 각형 전지 선호도가 높다 보니 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SDI가 공장을 짓지 않겠느냐라는 네.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지금 보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아무래도 물적 네, 분할하고 분할했죠. 네. 분사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가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뉴스 플로우가 상대적으로 신규 진출하는 거에서는 SDI보다 조금 뉴스 플로우가 약간 떨어지는 네. 그림도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는 SDI가 좀 더 견조한 모습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G의 1위 탈환은 가능할까? 그건 솔직히 이제 고객사들이 차를 얼마나 많이 팔아주느냐도 이제 되게 중요한 예, 그림인데요. 지금 1위 탈환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되게 쉽지 않다. 박빙이라서 네. 이길 수도 있고 못 이길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장기 계약된 것들은 아직 물량이 안 네네네네. 나오고 기존에 이미 계약된 것들로 실적이 나오는 네.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내년 정도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좀 왔다 갔다 할 네. 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꼭 역전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키워드는 엎치락 뒤치락이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셀코리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네. 좀 아쉽습니다만 그 2차 전지 매수가 다른 거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른 쪽에서는 셀코리아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일단 자기가 아는 분야는 2차 전지, 한국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미국 시장도 잘 보시면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컨셉인데 지난해에는 IT 쪽이나 이런 쪽에 수요가 많이 몰렸었고 네. 뭐 바이오 쪽에서 아무래도 백신 관련된 쪽이나 이런 쪽에 몰릴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금년도는 사실은 아주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하나가 YOY로 기저 효과가 커서 성장률이 높은 쪽을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해서 그렇죠. 실적 그래서 이제 뭐 눌려 있었던 뭐 정유화학도 좋았고 유통도 아하. 좋았고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테크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솔직히 우리 메모리 반도체도 너무 좋지만 메타버스 딱 이렇게 키워드를 주는 순간 솔직히 뭐 엔비디아가 네. 좋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좋고 네, 로블록스 뭐 뭐 날아가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성장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지금 다 뭐 2025년이나 2030년까지 뭐 전체 뭐 비중을 전기차 비중을 네. 30에서 40%를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확정된 급성장이 고성장이 네. 확인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서플라이 체인을 하다 보면 이제 미국에서의 수혜주도 한국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전지 소재주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소재주도 같이 약진할 수 있을까요? 소재주가 사실 장기적인 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배터리 업체가 배터리 공장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은 배터리 업체한테 자동차 업체가 휘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투자를 하겠다는 예.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소재는 똑같은 걸 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누가 해도 상관없는 그림은 오히려 소재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너무 부족이 좀 심한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LG도 그렇고 SK그룹도 그렇고 다시 수직 계열화. 그래서 네. 오히려 신규로 소재 쪽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소재주를 이제 열심히 봐라. 장기적인 전망이 좋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